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 문턱 너머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경고이자 동시에 기적의 희망이 담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체 활동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했으며 이 지식이 때로는 거대한 의료 산업의 이해관계에 가려져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는 수면과 치매 위험까지 좌우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생체 활동, 즉 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과학적 경고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단순히 몇 시간을 잤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어떻게 자느냐, 그리고 잠들기 전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 더 나아가 어떤 루틴으로 잠자리에 들었느냐가 여러분이 뇌 건강과 전신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공통된 고통을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7, 8시간 자는데도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점점 이상하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잠을 잤다고 말했지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숙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밤새 제대로 청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치매, 뇌졸중, 그리고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가실 겁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밝혀낸 과학적 통찰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비밀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체 활동, 잠에 대한 숨겨진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뇌의 가장 경이로운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잠을 자는 동안에만 스스로 대청소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21세기 뇌과학 분야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며 수면의 중요성을 재정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의 혁신적인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화된 청소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에는 거의 비활성화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갈 때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마치 밤이 되면 청소차와 환경미화원이 도시의 쓰레기를 치우듯 말입니다. 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세포 사이의 간질 공간이 평소보다 최대 60%까지 놀랍도록 넓어지고 이 넓어진 틈을 통해 뇌척 수액이 폭포수처럼 활발하게 흐르면서 뇌 속에 쌓인 온갖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단백질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이 뇌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이 독성 쓰레기들이 매일 밤마다 축적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청소되지 않은 쓰레기가 가득한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단순한 피곤함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노폐물들이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여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단순히 다음날 몸이 무겁고 졸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이자 후반부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병들지 않고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 뇌의 대청소 시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뇌의 청소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밤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건강한 미래는 너무나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뇌의 대청소 작업을 방해하고 우리의 숙면을 송두리째 망치는 주범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심도 깊게 확인하고 밝혀낸 숙면을 망치는 3대 방해 요인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밤잠을 교묘하게 훔치는 교활한 도둑들이니 이들의 습성과 작용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푸른빛은 우리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어둠이 찾아올 때 뇌의 송과선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런데 밤에 이 푸른 빛에 노출되면 뇌는 착각합니다. 아직 낮이다. 밤이 아니다. 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침대에 누워서 단 10분만 스마트폰을 봐도 뇌는 이미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밤낮을 착각한 뇌는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어렵사리 잠이 들어도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작은 불빛 하나가 여러분의 뇌가 받아야 할 소중한 대청소 시간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임상 현장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사실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마치 뇌를 기절시키는 것처럼 즉시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잠은 진정한 숙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휴식이라기보다는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킨 상태에 가깝습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의 중요한 단계인 렘 수면을 현저히 방해하고 파괴합니다.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면서 뇌가 낮 동안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알코올은 이 과정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결국 잠은 잔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에는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닌 뇌의 기능을 마비시킨 인위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알코올은 숙면의 동반자가 아닌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습관적인 음주 수면은 뇌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가 평균 5에서 7시간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 개인의 유전적 요인이나 신진대사 능력에 따라 그 반감기는 1시간 반에서 길게는 9시간 반까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3시에 시원하게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10시가 되어도 그 카페인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우리 몸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카페인 때문에 억지로 잠은 들 수 있지만 뇌는 깊은 잠으로 편안하게 빠져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활한 잠 도둑들을 물리치고 뇌의 대청소 버튼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 밤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꼭 강조해온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확인된 수면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생활 실천법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천법들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전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철저한 블루라이트 차단 습관화입니다.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등 모든 전자기기의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춰야 합니다. TV는 아예 시청을 삼가거나 침실 밖 거실에서 시청 후 침실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엄격한 카페인 섭취 시간 제한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모든 음료 섭취를 엄격하게 금지하십시오. 개인차가 있으므로 만약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 섭취만으로도 잠들기 어렵다면 아예 오전 중에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철저한 수면 리듬 고정하기입니다. 주말에도 기상 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유지하십시오. 토요일 늦잠은 월요일 아침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고 밤에 잠이 드는 시간까지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침실은 오직 잠만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살짝 서늘하게 18에서 20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40에서 60%를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부의 빛이 침실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침실 내에는 전자기기를 최대한 멀리 배치하거나 아예 두지 않도록 합니다. 외부 소음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뇌가 밤사이 대청소 버튼을 누르고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스위치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실천법들을 꾸준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 건강과 전신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몸의 청결 유지와 최적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잠이라는 연료가 중요함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이 청소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는 진짜 연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소금과 물, 즉 적절한 염분과 수분이 어떻게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금과 물 그리고 깊은 밤잠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복잡한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복잡한 체액 균형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바로 나트륨, 즉 염분입니다. 흔히들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하는 건강의 적이라고만 생각하고 극단적인 저염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고혈압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며 미국 식품의약국이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권고하듯 하루 나트륨 섭취를 2300mg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혈압 조절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임상 연구와 환자 진료를 통해 얻은 중요한 결론은 지나친 저염식이 오히려 건강에, 특히 수면의 질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단순한 맛을 내는 성분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체액량과 삼투압 조절, 신경신호 전달, 근육 수축 등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전해질의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저염식으로 인해 체내 소금 농도가 부족해지면, 즉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체내 혈액량이 줄어들고 심장은 부족한 혈액량을 채우기 위해 더 빨리 뛰게 됩니다. 동시에 뇌는 이 불균형 상태를 위협 또는 불안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잠들기가 어려워지거나 잠들어도 밤에 쉽게 깨게 되고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전해질 불균형은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 저나트륨 혈증은 낙상과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골절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과 염분 균형이 깊은 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특히 저염식을 하고 계신데 평소 어지럽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나고 두통이 있다면 혹시 너무 싱겁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보고 진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 식단은 국물, 단백질, 채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개나 미역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맑은 국물은 늦은 밤에 찾아오는 갈증과 각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따뜻한 국물을 소량 마시는 것도 좋지만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식은 소화를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은 커피가 아닌 미지근한 물 한 컵이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깨우는 좋은 습관입니다. 카페인 음료는 점심 식사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밤에 출출함이 느껴질 때는 과자나 빵과 같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간식 대신 방울토마토 몇 알과 견과류 한 줌 같은 가볍고 건강한 전해질 간식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부전이나 신장질환, 간경변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수분과 염분 섭취를 절대로 자유적으로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의 맛 또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밤늦게 우리를 유혹하는 단맛, 쓴맛, 짠맛은 우리의 꿀잠을 훔쳐가는 가장 흔하고 교활한 주범이 됩니다. 이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숙면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밤에 떡, 빵, 과자,
달콤한 음료와 같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섭취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자는 동안 새벽에 혈당이 급락하는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 저혈당은 뇌를 강제로 각성시켜 새벽에 잠에서 깨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밤늦은 고당분 섭취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을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또한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밤잠을 방해하는 도둑입니다. 카페인의 긴 반감기 때문에 잠들기 전까지 몸속에 남아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깊은 잠으로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라면, 치킨, 피자, 각종 맵고 짠 야식 등 염분이 과하게 들어간 음식을 밤늦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 수분 불균형과 함께 위산 역류를 동시에 유발하여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심한 갈증을 유발하고 자다가 물을 찾게 만들며 심하면 새벽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를 늘립니다. 또한 위산 역류는 속쓰림과 답답함을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은 누웠을 때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꿀잠을 위한 현명한 대체법은 무엇일까요? 밤에 단 것이 당긴다면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아몬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처럼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감과 영양을 함께 주는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십시오. 짭짤한 야식이 당긴다면 삶은 달걀, 견과류, 채소 스틱처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염분 함량이 낮은 식품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채소도 좋은 선택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캐모마일차, 라벤더차 등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숙면을 돕는 또 다른 중요한 조용한 지원군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마그네슘, 칼슘,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입니다. 이 미네랄들은 우리 몸의 신경 안정과 수면 호르몬 합성, 그리고 전반적인 생체 리듬 조절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 또는 천연 이완제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의 신경계와 근육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을 돕고 뇌의 주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감마-아미노뷰티르산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진정 효과를 유발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불면증, 불안감,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검은콩, 현미 등 통곡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 근육 수축 및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특히 칼슘은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이 뇌에서 흡수되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적절한 칼슘 섭취는 잠들기 전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깊은 잠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 결핍은 숙면을 방해하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멸치, 치즈, 무설탕 요거트, 우유, 브로콜리, 케일, 두부 등에 풍부합니다. 흡수율을 고려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와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연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효소의 활성을 돕고 전반적인 수면 조절에 기여합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간접적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굴, 호박씨, 견과류, 콩류, 소고기, 달걀 등에 풍부합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한 불면증 환자 연구에서 잠드는 시간, 단축과 깊은 잠 증가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수 미네랄들을 음식을 통해 균형 있게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과 같은 미네랄 배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과잉 위험이 있으므로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병원 문턱 너머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기적의 밤잠 비법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뇌를 대청소하고 몸의 복잡한 균형을 맞추며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자연적인 치료제이자 예방책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빛, 술, 카페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생활 습관과 소금과 물의 현명한 섭취 전략, 밤잠을 훔치는 맛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필수 미네랄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밤잠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수면제 없이도 8시간을 통째로 잘 수 있는 기적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지식을 통해 깊은 숙면을 되찾고 그로 인해 활기찬 하루를 매일 맞이하며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